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제도 우리 양시장 맥없이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끝내는 지켜주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 가까이 빠지면서 61선마저 이탈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주시하던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밤사이에 있었죠.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제로금리와 이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크게 낙폭을 기록하던 뉴욕 증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빠르게 회복해내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파월의 힘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전해질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여행업계의 찐 정색이라고 뽑아오셨습니다. 여행업종 작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연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K콘텐츠 본격적인 산업 리레이팅 시작이라는 제목의 업종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반등 노리는 면세점 대장주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작전들 가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키워드로 알아보고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랜코리안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작전 가득 세워 오셨는데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여행업계의 찐 정색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 여행업종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사 4곳 중 한 곳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상황에서 이제 이 여행업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사실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조금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작전들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행업종이 결국은 청와대 앞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여행업종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들로 바로 대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 여행업종이 고사위기에 처했고 생존권을 지금 현재 보장해달라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표를 좀 살펴봤더니요. 2020년 작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평년 수준 대비해서 85%나 급감을 하는 결국은 사람 수로 따지게 되면 약 250만 명이 줄어드는 우리나라로 여행을 안 오는 근데 이 부분은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2월 말, 3월 중순까지는 일단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은 없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3월 중순 이후부터 글로벌 국가들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그 이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월달, 2월달 정도까지는 일단 여행업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됐었다. 하지만 3월 이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업종 자체가 거의 폐업 수준, 휴업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85% 급감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15% 남아있는 15% 결국은 1월달, 2월달, 3월달에 우리나라를 찾았던 그리고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급감 수준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광 수입 무려 1년 동안 2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월 이후 관광객의 해외 유입은 전무한 수준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업종별로 관광업종 내에 세부 업종별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여행업종이 7.4조 원, 호텔업이 약 4조 원,
그리고 유원시설이나 국제회의가 각각 1.3조 원과 1.1조 원. 여기에 뭐 관광업종의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 수입이 1.9조 원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앞서서 김성현 앵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이 언제 살아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지금 저점을 통과해서 이제 서서히 개선되어지는 쪽으로 이제 관광업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시위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전초 단계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좀 인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주식시장 다들 알고 계시죠? 피도 눈물도 없는 말 그대로 냉혹하고 비정한 돈의 흐름을 쫓아만 가는 스마트머니다라는 부분에 꼭 유념을 해두시면서 경기 사이클 내에 지금 현재 거리로 나와서 시위가 시작됐다라는 이 포인트 상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행업종은 과연 경기 사이클 내에서 어떤 위치일까?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점. 결국은 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는 여행업종 내에서도 그리고 호텔업종 내에서도 카지노업종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업종이 취하고 있는 업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성격에는 크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여행업종 말 그대로 관광만 유치하는 그런 상황들은 무형 자산이 유형 자산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상황. 하지만 호텔이나 면세점이나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은 무형 자산보다는 유형, 건물이나 뭐 각종 부동산이나 뭐 이런 유형 자산이 더 많은 상황. 이렇다면 지금 현재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래도 무형 자산보다는 유형 자산이 많은 그런 같은 여행업종이다 할지라도 이런 세부 업종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여행업종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나빠질 것이 없다라면 지금이 바로 그 경기의 바닥이고 바닥을 통과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주가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모멘텀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주가 모멘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적 면에서 봤을 때 흑자로 전환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주가 모멘텀이 극대화되어진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기해 두시면서 물론 여행업종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은 상당 부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주식시장의 스마트머니 움직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멘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의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스튜디오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전화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들과 소통을 한 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여행업종의 경기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이 아닌가,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여행업종 전반적인 주가에 뭐 10%에 육박하는 급등 상황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는 전면적인 락다운을 해제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더 나빠질 것은 없고 나아질 것만 존재하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언제 회복될지 몰라서
주가의 차원에서는 그 상승폭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당 부분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타 업종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좀 적다 보니까,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가 키 맞추기 차원에서, 그리고 주가 그 경기가 여행업종의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임박과 맞물리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상승폭이 오히려 미미한,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담이 적은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 관광업종에 대한 관심, 카지노 업종에 대한 관심, 오히려 상당 부분 좀 편한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행업종, 관광업종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영업자산을 가지고 볼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분명하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단순한 관광,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유형보다는 무형자산이 조금은 더 많다. 하지만 뭐 호텔이나 카지노, 뭐 이런 면세점, 이런 부분들은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종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조금은 더 높은 관광업종 중에서 세부 업종에 대한 그 여행업종보다는 카지노나 면세나 호텔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오히려 유효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그 공감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이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계속 누르고 있는 것, 뭐니 해도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 한켠 결국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요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지만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하원 통과 가능성, 그 임박했다.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능성 존재하게 되면서 시장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죠. 미국 경기부양책 하원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백신, 백신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에 이어서 존슨앤존슨, 얀센, 다양한 코로나 백신, 추가 백신 그 승인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에 들어갔고, 그 진정세와 맞물려서 이제 그 경제적인 전반적인 이제 그 락다운 해제가 이제 조만간, 그리고 영국을 출시로 해서 이제 그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이제 경기는 분명히 저점을 통과해서 개선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가장 많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만한 업종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나눠본다라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경기 회복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 회복에 근거해서 다수의 어떤 그 산업군들이 경기 회복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다수의 산업군이 존재한다. 일단 먼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최근 우리 시장을 다들 알고 계시죠? 구리 가격 엄청난 속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 구리 가격은 말 그대로 경기의 미래 상황을 예측해주는 그런 어찌 보면 경기 선행 지표로서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죠. 최근 3개월 구리 가격의 그래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상당 부분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9,067달러 마감을 하게 되면서 무려 3%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경기 개선 확실하게 시장은 믿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수요 회복이 동반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의 반등, 해운 인덱스의 반등, 해운업 운임 지수의 반등, 조선의 수주 상승, 철강 수요의 회복, 그리고 저점 통과를 하고 있는 산업군, 리조트랄지, 관광산업이랄지, 카지노 업종이랄지, 당장은 아닙니다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본다라면 각기 모멘텀, 주가 차원에서의 모멘텀은 조금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좀 관찰을 해두시면서 모멘텀 차원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꾸려가는 게 좋을까라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각자 어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좀 꾸려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는 발목은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그 투자 심리의 저변에는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 차원에서는 다소간 부담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숨고르기 양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5%의 강보합권 마감, S&P 500은 0.13%의 강보합권 마감, 반면에 금리의 부담, 이로 인한 나스닥, 기술주들,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들은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선호에 서로 양편에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는 위험자산 선호. 국채금리,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니 안전자산의 선호가 조금은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빠질 수밖에 없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밤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었던 핵심 요인 4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불안감이 지속됐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나스닥 지수 장 초반 3.9%, 거의 4%에 육박하는 급락세가 또다시 월요일장에 이어서 지난 밤에도 나타났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장중한 때 무려 13%나 하락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파월 의장 의회 청문회에서 통화 완화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소 진정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가 이야기한 부분 2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이르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 여기서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치다라는 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지금 현재 초저금리 상황의 지속에 계속해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라는 다소 안도감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경제가 원상복귀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부분은 아마도 고용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용,
이제 그 앞으로 그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되겠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고용지표의 회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 좀 불안감에 그럴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투자 심리의 어떤 그 상황 변화 부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결국은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장 초반 국채 금리 1.39, 1.4에 육박하던 그렇게까지 치솟던 국채 금리가 1.36으로 전일의 수준으로 다시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 다시 재차 그 낙폭을 만회하고 다소간 좀 강보합 혼조세 마감하는 기틀을 보였다라는 부분.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 이런 상황들이 크게 반영이 되어서 안도 랠리가 조금은 더 미국장에 이어서 펼쳐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부양책 하원 통과라는 부분은 투자 심리 저변에 계속해서 깔려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그 이틀 전이죠. 의회의 추가 부양책 승인, 빠른 승인 좀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강력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재천명했다라는 부분. 어쨌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투자 심리의 저변에 계속해서 깔려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추가 백신 얀센에 대한 어떤 그 추가 백신 다양한 추가 백신이 지금 승인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뉴스플로우 긍정적인 뉴스플로우 가능하다. 그리고 급격한 확산세 에 대한 소식은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지 않고 좀 진정 양상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에 대한 핵심 요인, 투자 심리의 방향성을 결정질 핵심 요인은 결국은 수요가 동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표에도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서요. 지금 현재 시장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서 그 가격 다소간 지금 그 보합권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필수 조건은 실적 개선이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면서 두 가지 차원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생산이 증가가 되면서 왜냐하면 이 생산이 증가가 뒤따라야 됩니다. 소비 개선도 뒤따라야 되고 그래야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쁜 수요 회복이 없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 회복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은 연결이 되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 근간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극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적 중심의 종목 차별화 분명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경기 사이클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야 된다. 4가지 고성장 본궤도에 진입을 하는 업종. 전기차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전자, 결제. 그리고 슈퍼사이클로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업종. 상승 사이클로에 진입하는 업종.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 모멘텀 차원에서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모멘텀과 안정성은 조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소위 말하는 주가 차원에서의 좀 편안한 그런 업종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성과 모멘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엔 또 단점이 있죠. 언제 그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할지는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기 사이클 저점 통과를 하는 그런 업종군들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 무역 갈등의 완화 양상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장기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서로 간에 패권을 가지기 위한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로 인한 서로 간의 경쟁 체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로 인한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군들이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라면 첨단 산업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원재료인 히토류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부분, 이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쥐고 있고 4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 가장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의 스탠스, 4차 산업, 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너무도 당연히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편하게 좀 펼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4차 산업, 원자재,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여행업종, 그리고 여행업종 중에서는 일단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동자산의 비중이 높은 그런 세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어제 뉴욕 증시 빠르게 낙폭 회복하면서 좀 안도 랠리를 보였는데, 이 뉴욕 증시의 안도 랠리가 우리 시장에도 전해질 가능성이 있겠고, 또 경기 부양책과 백신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들도 일단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또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수요단에서 이끌어주는 좋은 인플레가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좀 뒷받침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실적 중심의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텐데, 이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업종들, 4차 산업과 원자재 그리고 여행 업종 등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주현의 작전 리포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은 조금 일찍 아침부터 또 찾아뵙게 됐는데,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는 K콘텐츠 본격적인 산업 리레이팅 시작이라는 업종 리포트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이 과연 이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이어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드릴 리포트는 K콘텐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이제 K콘텐츠 본격적인 산업 리레이팅 시작이라는 키움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월 26일 날 나온 리포트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이 콘텐츠 섹터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좀 성장할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콘텐츠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작년 연말에 대강연회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과 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좀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이 리포트를 OTT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OTT 시장, OTT 사업이라는 부분은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컨텐츠들을 직접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이렇게 사와서 자신만의 플랫폼 안에서의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OTT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넷플릭스가 굉장히 잘 안착을 하면서 국내 OTT 업체들도 생겨나게 됐고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막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줄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이제 확장성, 단기 및 중장기적인 이제 산업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지상파가 이제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TV 광고를 이제 주요 재원으로 해서 방송국에서 이제 드라마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이에 대한 IP를 방송국에서 이제 보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제이콘텐트리라든지 이제 드래곤 스튜디오 같이 큰 이런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캡티브 채널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이제 제작을 하고 방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IPTV 쪽에 이제 진출이 되어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CJ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캡티브 채널이랑 그리고 OTT 업체를 통한 이 방영이 결국은 제작사들이 기존에 이제 지상파들에 끌려다니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마진과 이제 유통 마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좀 더 이렇게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이제 아시아 OTT 마켓을 공략하기 위해서 국내에 지속적으로 매년 투자하는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미랑 유럽에 이제 기존에 이제 회원들이 증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에 접어들면서 정체기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이쪽은 아직 아무도 선점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류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좀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라든지 이제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시아 시장에서 이 한류라는 부분이 잘 먹혔고 큰 돈을 투자해서 질 좋은 컨텐츠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시장에서 히트를 노리고 제작을 했던 컨텐츠들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에서도 먹히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BTS, 블랙핑크 등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그 글로벌 스타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에 대한 이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제 한국 콘텐츠들에 대한 작품성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예전에는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제 대박을 쳤던 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들을 해외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극장에서 소비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접근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히트를 친 영화나 이슈가 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아니라면 소비를 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TT 시장으로 인해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해진 그런 환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제 큰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질 좋은 콘텐츠들을 한국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빛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뭐 HBO 맥스 등 이제 국내에 아시아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글로벌 기업들 OTT 시장 진출에 대해서 여러분들 벌써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이렇게 좀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뭐 디즈니 관련주들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대형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아시아 시장의 경쟁을 위해서 질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역시 국내 제작 업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토종 OTT 업체들이 생겨났고 이런 토종 OTT 업체들 뭐 웨이브나 티빙, 카카오 TV 등 이런 회사들에서 앞으로 향후 3년간 2023년, 2024년까지 2천억, 3천억, 뭐 이런 4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3사가 투자하는 돈만 합쳐서도 1조 원 정도의 컨텐츠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킹덤,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에서 잘 아시는 킹덤 시리즈 드라마가 있는데요. 시즌 1을 제작하는데 약 한 200억 정도가 들었었고요. 시즌 2가 제작되는데 한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대박을 친 스위트 홈이라는 이런 드라마까지 약 한 300억 정도가 드는데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돈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1조라는 투자금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킹덤 같은 드라마를 한 50편 정도는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컨텐츠 투자에 있어서 이 정도로 크게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간간히 있긴 했지만 많이 없었죠. 앞으로는 이런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국내 제작사들에게 좋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쿠팡 그리고 뭐 네이버 지금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이제 OTT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구독 경제에 대한 공략 차원에서 아마존과 쿠팡에서 락인 효과,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회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 쿠팡이라는 곳에서 뭐 음식도 배달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락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OTT 사업에 진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 이 OTT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제작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 TV가 국내 진출을 위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등급 분류를 진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 인력을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만간 애플 TV 플러스에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앞으로의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컨텐츠 관련주들로는 뭐 엄청 많이 있지만 제이콘텐트리라든지 CJ ENM, 덱스터, 초록뱀 이런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도 있지만 음원을 생산해내고 있는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극장이라든지 콘서트 뭐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콘텐츠들이 영화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극장가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한령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국내 이제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이런 부분들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좀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출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한 축을 미래에는 담당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번 제작되어진 콘텐츠들 이런 지적재산권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콘텐츠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은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 내에서 과도하게 단기간 상승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괜찮은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양봉샤스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이 OTT 시장의 화랑과 함께 성장하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콘텐츠 업종에 대한 리포트 분석 함께 해봤고요. 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매일매일 종목을 픽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요. 자, 수익률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새 종목 들고 오셨는데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호텔신라, 그다음에 대동스틸, 한일사료가 되겠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뭐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 및 그다음에 면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신라호텔이라든가 제주의 신라호텔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면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서울점, 그다음에 제주점, 김포공항점이고, 최근에 이제 인천공항을 좀 계약을 좀 안 했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공항에 다시 또 사람이 몰리면은 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싱가포르의 창의 공항, 그리고 마카오 공항, 그다음에 홍콩 홍콩 공항점에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쪽 관련된 생활 레저 쪽도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피트니스 클럽인 반트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해서 이런 이제 헬스, 피트니스 클럽 이런 데를 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뭐 이번 주부터 국내가 이제 금요일이죠. 백신 접종이 된다고 하면은 서서히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일상생활로 이제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시 시대가 좀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동안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성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춰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호텔 사업이라든가 면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올 여름 지나고 나서 뭐 가을이라든가 겨울 정도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급이 된다,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투자의 관점을 좀 두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동스틸은 이제 포스코의 그 연연 제품 지정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이게 이제 토목이라든가 건설, 자동차, 뭐 조립 금속이라든가 조선 등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후판 관련해가지고 절단 가공인데 이게 쿠팡이라는 게 3mm에서 6mm 정도 되죠. 이거를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을 했었고 일단은 뭐 큰 업체부터 좀 상승했었고 중소업체까지 상승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스틸도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지금 그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현 정부 차원에서 또 뭐 대화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된다 하면은 좀 문제가 됐지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또 남북 간의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대선이 또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대선이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이 여당 쪽에서 대선 후보들 쪽 같은 경우는 뭐 남북 간의 대화에 대한 부분 정책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관련된 종목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사료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주로 제품에는 이제 추구 사료, 그다음에 양계 사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양계 사료 쪽에서는 벤처 인증을 좀 획득한 매직이라는 사료 브랜드를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 쪽에서 좀 사료 쪽은 조금 시장에서 좀 알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입용 업체인 K미트를 자회사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은 100%가 되겠다라는 거고 뭐 이런 종목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어떤가요?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조류독감도 발생하게 되면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발생하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곡목 가격이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다음에 어제 잠깐 뭐 우성사료라든가 그다음에 한일사료도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자, 이 종목 중에서 저는 오늘 호텔신라를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일단 좀 경기 회복에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 종목 오늘 매수하고 싶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안정적으로 좀 자금을 좀 운영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뭐 호텔신라 괜찮겠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뭐 롯데 관광개발 등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호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왕래가 돼야지만이 되는 그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남아 쪽 뭐 아시아권 이런 국가들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월달 중순 이후에 일단은 뭐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거나 백신을 접종하든가 뭐 거리두기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뭐 절반 이상으로 확진자가 감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국내 시장에 국내 쪽으로의 여행객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은 뭐 왕래가 빨라지게 되면 면세 쪽에서의 수익도 빠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뭐 자금이 크신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호텔신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자 보시면은 3월 19일에 이 급락이 나온 후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보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대 일상으로서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 쪽에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최근에는 뭐 외국인 쪽에서도 작게나마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수신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월 16일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 부분도 우리가 좀 보자라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84,000원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8,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호텔신라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전략들, 작전들 가득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작전 잘 세워봤으니까 잠시 후에 실전 매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